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장중시황에 대해 분석하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올린 이후에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은 멤버십 회원분들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요. 어제는 아주 오랜만에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 끝이 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달라스 연은 총재인 로리 로건이 긴축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긴축 속도를 늦춰야 한다, 긴축을 종료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급의 초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로리 로건 총재는 그동안 매파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로건 총재의 이번 발언이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단순 그냥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몇몇 매파 연준 위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2022년 5월에 달라스 연은 총재가 되기 전까진 뉴욕 연은의 부총재로 근무를 하면서 무려 10년 동안 공개 시장 운영, 영어로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통화정책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으면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긴축을 앞당겨서 종료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다 싶으면 이걸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긴축을 더 강하게 조이고, 뭐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무튼 로리 로건 총재의 이번 발언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요. 여러분, 아람코라는 기업 아시죠? 사우디의 국영 기업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전세계 기업 시총 순위로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참고로 국제유가가 폭등할 땐 애플을 제치고 전세계 시총 1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람코에서 원유 가격을 배럴당 2달러나 낮춰서 공시를 하게 된 거예요.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저렴해진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된 거고, 이 소식에 어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모두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그동안은 다른 지역들에서 원유 가격을 다 낮춰서 팔아도 사우디 아람코에서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까지 낮춰버리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더 유가가 폭락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인기가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선 공약이었던 친환경 정책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기세로 원유 생산 속도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리더십을 잃어버린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때 감산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산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을 줬죠.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선 이거 괜히 이렇게 똥꼬집 부려봤자 나만 손해겠구나, 괜히 시장 점유율만 다 잃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이번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해서 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오펙이니 오펙 플러스니 무슨 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딱히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다 경쟁 관계잖아요. 여긴 무슨 소비국이 없어요. 소비국이 다들 그냥 원유를 해외에 수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경쟁 관계인 국가들끼리만 뭉쳐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쟤네들께 더 많이 팔리면 내 건 더 조금 팔릴 수밖에 없고, 쟤네들이 망하면 나는 더 좋아지고, 이런 경쟁 관계인데 지들이 뭉쳐봤자죠 뭐. 그래서 아무튼 아람코의 가격 인하 결정에 어제 국제유가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 걱정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어제 증시와 채권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0.5가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는 7%가 하락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채권 가격과 나스닥 증시가 한 차례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 수치도 상당히 크게 떨어진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현재 연준에서 가장 강력한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우먼 이사가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하락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엔비디아가 엄청난 폭등을 하며 최고가를 갱신했죠. 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폭등한 이유는 중국 수출용 AI 칩을 2분기에 양산하겠다는 발표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완전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이미 지난번에 젠슨 왕 CEO가 싱가포르 기자회견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뉴스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쟤네들 어차피 또 미국 정부가 규제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시장에 깔려 있어서 주가가 딱히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2분기에 양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니까 뭐야, 진짜 미국이 규제 안 할 건가 본데? 라는 기대 심리가 어제 좋았던 시장 분위기와 함께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갑자기 초강경 매파로 분류됐던 연준 인사들까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낼까 생각해보면 결국 상업용 부동산이 터질 것을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지난 FOMC 때 파월이 극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른 연준 인사들도 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를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은행 섹터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은행 섹터는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시장에서 살짝 걱정하며 별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적어도 당분간은 연준 인사들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을 해치는 행위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뭔가를 또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